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인조 스웨이드거든요. 진짜 스웨이드는 아니고요. 인조 스웨이드를 가지고 약간 통이 넓은 8부, 9부 바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묻지마 원단으로 구매를 한 거라서 폭은 145cm고요. 길이가 95, 96, 한마 조금 더 되는 길이고요. 원단이 스판기도 있거든요. 자, 뒷면을 보시면 일반 직물에다가 이쪽 면에 스웨이드 같이 보이게 하는 가공을 한 거고요. 요거는 폴리에스테르입니다. 스웨이드라는 거 원래는 송아지나 아기 양의 그 가죽의 안쪽 면을 긁어서 보풀을 살짝 일으켜 가지고 요런 느낌이 나게 하는 거를 스웨이드라고 합니다. 스웨이드라는 말은 스웨덴에서 건너온 부드러운 장갑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하고요. 저희가 보통 세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스웨이드라고 해야 되고요. 스웨이드는 결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랑 반대로 했을 때랑 저항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게 요게 결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인 게 아니라 반대로 결을 쓸어 올릴 수 있게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이 윗부분이 돼야 됩니다. 골덴이나 벨벳이나 스웨이드 같은 파일 조직이라고 해서 아주 짧은 털이 심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럴 경우에는 쓸어 봤을 때 부드럽게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결을 위쪽으로 하셔야 색깔이 깊이 있게 나옵니다. 이게 검정색이긴 한데 이렇게 쓸어내리게 이쪽을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멀리서 보면 짙은 회색으로 보여요. 약간 뿌옇게 한 톤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위쪽으로 가게 해야 정확하게 깊이감 있는 블랙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위와 아래가 있기 때문에 이쪽 편을 위쪽으로 쓴다라고 패턴을 올릴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필요한 준비물은요, 대포 인조 스웨이드 원단 길이는 한마 정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지난 영상에서 베껴둔 기본 바지 패턴 준비를 하시고요. 허리에 벨트 대신에 고무줄 달아줄 거라서 5cm 폭 고무줄 준비를 하시고요. 직각자, 방한자, 그리고 바지통 수정할 거라서 곡자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재단 가위, 핑크쇼, 초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단의 안쪽이 나오게 반으로 잘 접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결이 어디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편안하니까 여기가 위쪽이고요. 화살표로 이쪽이 위쪽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패턴을 올려줄 건데 고무줄이 5cm 폭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3cm 그냥 고무줄 넣었기 때문에 3cm만 접어서 패턴을 떴었는데 이번에는 5cm를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원단을 아끼겠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긋나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뒷판이 커서 일단 뒷판 먼저 자리를 잡을 거고요. 셀비지 쪽에서 같은 간격으로 맞춰서 올려주시고 위에는 고무줄을 바로 박아주긴 하지만 시접 1cm 정도 일단은 여유를 남기시고요. 바지통을 좀 넓게 만들 거라고 했는데요. 바지 길이는 여기에서 한 5cm 정도 짧아지게 할 거라서 바지 길이는 그냥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 길이를 그대로 쓸 거고요. 바지 통은 양쪽에서 지금 이 원래 바지 앞판 같은 경우는 16cm거든요. 양쪽으로 2cm씩 크게 해서 전체 앞판은 20cm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cm씩 커지게. 무릎선에서도 똑같이 2cm 키워주세요. 양쪽으로 다 2cm씩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여기 무릎선이랑 자연스럽게 다 연결될 수 있게 해서 세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밑 아래선 세로 그려주시고요. 여기 힙선도 2cm를 늘리게 되면 힙선이 거의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밑단은 그대로고요. 나머지 시접은 옆선은 1.5cm 주고요. 밑위 그리고 허리 둘레는 1cm 시접 주고 밑단은 바지 길이를 5cm 정도 짧게 할 거라서 밑단은 시접 없이 이 길이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제 재단해 주세요. 바지의 밑 아래 선을 잘라 주실 때 이제까지는 제가 1cm만 주고 두 겹같이 오버록을 쳤었는데요. 지금은 바지가 두껍기 때문에 두 겹같이 오버록 안 치고 가름솔 할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시접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자, 실제는 이게 아니라 이게 완성선입니다. 완성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접은 상태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완성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접은 상태에서 여기 시접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 여기가 미달의 곡선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이 상태로 접어서 잘라주시면은 여기가 그냥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내려갔겠지만 살짝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해서 자르셔야 나중에 바지 가름솔 했을 때 이 부분이 위에 미디선이랑 일치합니다. 이쪽 미디도 자르실 때요, 이 완성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잘라주시게 되면 여기 약간 살짝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가름솔로 했을 때 여기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바지 가름솔로 하실 때는 여기 이 부분이랑 이쪽 부분이랑 자를 때 주의하셔야 돼요. 통바지 봉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바지는 원단이 빠듯했기 때문에 주머니감도 없고요. 허리 벨트도 대신 고무줄을 달아줄 거기 때문에 봉제는 정말 간단하고 쉽거든요. 허리 부분하고 바지 밑단 빼고 보이는 세로 부분에 있는 선들은 모두 다 각각 오버록을 치시면 됩니다.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두 겹같이 오버록 안 치고요. 각각 오버록 쳐서 가름솔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봉제보다도 재단이 더 중요했던 바지고요. 재단을 하실 때 결이 있는 원단은 위쪽을 향해서 패턴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고요. 원단을 아낄 수 없이 앞판과 뒷판 모든 패턴들이 위쪽을 향해서 재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지 기본 원형을 벗겨놨었는데 거기서 통바지로 내가 바지를 늘리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선을 수정을 해서 바지통을 늘릴 수 있는지, 통바지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패턴 수정하는 법을 알아본 거고요. 지금은 각각 먼저 오버록을 치시고 나면 바지 앞판 하나 뒷판 하나 각각 놓고 양 옆선과 밑 아래선 봐가지고 가름솔로 다려주는 것까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에 각각 4조각의 세로선을 다 이렇게 오버록을 쳤습니다. 미디선, 밑아래선 다 오버록 쳐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바지 앞판 하나랑 뒷판 하나랑 이렇게 겉길이 마주 닿게 놓고 옆선 먼저 봐가지고 여기 밑 아래선도 봐가주겠습니다. 밑 아래선도 이렇게 박아주시면 되고요. 한쪽을 미리 다 해놨는데 옆선과 밑 아래선 박아주시고요. 가름솔로 다 다려주시고요. 밑단에 가름솔인 상태로 밑단에 오버록 친 다음에 세발뜨기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는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밖에서 세발뜨기 한 게 잘 표시가 안 나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밑 아래선 받고 가름솔 다리고 밑단에 오버록 쳐서 세발뜨기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다 봐갖고 이제 밑단에 이렇게 가름솔이 된 상태로 오버록도 쳤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리시면 여기 스팀 다리 닿으면 여기는 얼룩이 생기고요. 그래서 얇은 면으로 한 겹 덮어주고 다려주셔야 돼요. 합성 섬유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다리시면 안 되고요. 면천을 덮었다 하더라도 절대 면 온도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가름솔로 양쪽 다 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밑단에 4cm 선에 맞춰서도 접어서
그러고 나면 밑단에 세발뜨기를 해주는데요. 세발뜨기는 제일 가는 바늘에 실 한 올 껴주시고요. 세미 플레어 스커트 밑단 하면서 세발뜨기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매듭이 보이지 않게 시작을 하시고요. 오버록 친 위로 살짝만 2올 정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되게 넣어주시고, 오버록 친 아래로 단 부분만 이번에는 0.5cm 정도 되게, 단만 뜨기 때문에 밖에서 표시가 안 나거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는 이렇게 2올 정도만 떠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점점점 아주 작게 보이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지 밑단을 세발뜨기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바지 양쪽 다 밑단에 세발뜨기 했고요. 하나는 겉이 나오게 뒤집고 하나는 안이 나온 상태 그대로 두세요. 그러면 겉이 나온 거를 안이 나온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겉길이 마주하면서 미디가 받기 편한 상태로 됩니다. 가름솔 할 때는 시접을 재단할 때부터 신경 쓰시라고 했고요. 이렇게 시접이 접힌 상태로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 부분이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미디끼리 잘 맞추신 다음에 가름솔이 잘 유지가 되도록 하시고, 미디를 일단 한번 박아주세요. 미디를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이제 뒤집기 전에, 가름솔일 경우에 미디가 한 번만 박히게 되면 터질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박아주고 나서 두 겹같이 오버록을 쳤었기 때문에 만약에 박은 부분이 터지더라도 오버록 친 게 있어서 정말 위급한 상황은 잠시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박아주고 나면 이 박은 선이 터지면 그냥 바로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름솔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한 번 더 박아주시냐면, 미디 부분에서 다 박아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은 잘 안 터지거든요. 주로 잘 터지는 부분이 여기 엉덩이 부분하고 요 앞 미디까지라서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만 한 번 더 박아줄 건데, 어떻게 박아주시냐면, 시접이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한쪽 시접을 살짝 밀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고, 박기는 어디서 박아주시냐면 요 선 따라서 한 번 더 박아주시는 겁니다. 보시면 요 선 따라서 더 박아주시면 시접이 살짝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제가 지금 잘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접었는데 요런 식으로 이쪽이 한 번 더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요 박은 선 위에 한 번 더 박는 것보다 한 단 더 원단이 있는 상태로 박아주면 더 튼튼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면 안 되고요. 한 2mm, 1, 2mm 될까 살짝만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이거를 잘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좀 많이 접어 넣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이 선 따라서 박았을 때 이쪽 시접이 같이 바뀔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접도 다시 가름솔로 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쪽 시접을 살짝만 밀어서, 박기는 어디서 박는다고요? 이쪽 선에서 보면서 박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박으시면은 이미 한번 박은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뭐 겹쳐지는지 밖으로 박히는지 안으로 박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기는 이미 박혀있는 요 선 따라 박으시되 이쪽 뒤편에 있는 시접을 1mm 정도만 되게, 가름솔이 아니라 살짝만 한쪽 시접만 밀어 올리세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얇게 한 번 더 접혀서 이게 박혔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은 원래 박혀있던 미디선 따라서 박았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뒤집어서 꺼내 주시고요. 이쪽 선은 다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허리에 고무줄을 달아줄 차례인데요. 고무줄은 그냥 보시면 이렇게 자꾸 올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올이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좀 지져 주셔야 돼요. 양쪽을 지져주셨으면, 고무줄은 제가 어떻게 재단했냐면 실제 본인 허리 둘레에서 5cm 정도 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박아서 1cm 정도 시접 주고 박아서 여기를 가름솔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내 허리 둘레에서 3cm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는 1cm 시접 주고 박아줍니다. 이제까지 허리에 고무줄을 넣을 때는 고무줄끼리 서로 1cm 정도 이렇게 겹치게 해서 사각형으로 박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는 고무줄이 원단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는 고무줄이 보이지 않을 때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허리 벨트 대신에 고무줄로 처리를 하는 거라서 고무줄이 밖에서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박아서 가름솔로 가야 깔끔할 수가 있고요. 오버록을 칠 필요 없이 라이터 같은 걸로 양쪽 지져주시면 올이 풀리진 않고요. 여기는 솔기선이 뒤중심으로 가도록 해주겠습니다. 허리 윗부분 같은 경우 이제 미디를 박았으니까 모두 가름솔이 유지되도록 해서 오버록을 한번 쳐주시면 됩니다. 허리 윗부분에 오버록을 치셨으면 뒤중심 맞추시고요. 1cm 정도 겹칠 수 있게 고무줄을 이렇게 박아주셨으면 고무줄을 4등분을 해주세요. 바지 같은 경우에 보시면 솔기가 4군데가 있습니다. 앞중심, 뒤중심, 양옆선에서 솔기가 4군데가 있기는 한데 보시면 앞판보다 뒷판이 큽니다. 맞추시기를 고무줄의 중간과 앞 중심 맞춰주시고요. 고무줄의 솔기 부분과 뒤 중심 맞춰주시고요. 그러고 나면 고무줄 부분 정확하게 4등분이고 바지는 이렇게 했을 때 4등분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옆선 솔기를 이쪽 편이랑 맞춰주세요. 원래는 바지도 편안하게 놓게 되면은 이 정도 옆선 솔기보다 더 뒤로 간 선이랑 4등분이랑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정직하게 고무줄이 늘어나는 게 다 똑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앞판보다 뒷판, 엉덩이 있는 곳이 더 볼록하잖아요. 엉덩이가 더 볼륨감이 있어야 되니까 주름은 엉덩이 쪽에 더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앞에는 배가 좀 납작했으면 좋겠고 배가 덜 나와 보였으면 좋겠고 뒤에 엉덩이는 볼륨감 있게 볼록한 게 이쁜 거니까요. 정직하게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양쪽을 받게 되면은 앞판이나 뒷판이나 주름이 골고루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는 주름이 조금 덜 가고 뒤에는 주름이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게 고무줄을 정직하게 4등분을 하시고 바퀴는 실제 옆선하고 그냥 꽂아 주시면 뒤쪽으로 주름이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박아줄 건데 고무줄과 허리가 1cm가 겹치게 했고요. 한 줄만 박아줄 게 아니라 2줄을 박아줍니다. 일단은 먼저 요 아래쪽 따라서 한 줄 박아주시고요. 거기서 한 0.34cm 떨어져서 한 줄 더 박아서 2줄 박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솔기 부분이 있는 뒤중심에서 먼저 시작을 해주시고요. 허리 분량과 고무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고무줄을 당겨서 허리랑 같아지지 않고 고무줄을 당겨가면서 한 줄 박아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4등분점까지 한 번에 당겨서 받기가 힘들다 하시면 지금 4분의 1 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당겨주시고요. 여기 중간을 손으로 잡고 핀을 한 번 더 꽂아주세요. 그래서 총 8등분씩 당겨가면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바늘 내려 꽂아주시고 다시 또 4분의 1 지점까지 한번 쭉 당겨주시고요. 거기에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다시 손으로 잡고 핀 한번 꽂아주세요. 이렇게 박아주시면 앞부분에는 별로 주름이 안 가고요. 뒷부분은 좀 더 주름이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돼야 엉덩이에 볼륨감이 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서 보시면 아래로 한 줄을 박았기 때문에 윗부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0.34cm 정도 떨어져서 한 줄 더 박아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줄을 박아서요. 안쪽에서 보시면 여기 한 줄, 이쪽 한 줄에서 2줄 박아져서 고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바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인조긴 한데 스웨이드 소재의 바지고요. 원단 대폭 한 발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허리 벨트 감도 안 나오고 주머니 감도 안 나오긴 했는데 허리 벨트 대신에 5cm 고무줄을 해서 이제까지는 고무줄을 원단 안쪽으로 숨겼던 바느질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고무줄이 바깥쪽으로 바로 보이는 봉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원단이 두꺼워서 제가 각각 다 오버록을 쳐서 이제 가름솔로 해봤는데 가름솔 하게 되면은 미디를 어떻게 한 번 더 박아서 튼튼하게 하는지 이 봉제법 알려드렸습니다. 스웨이드 소재이기 때문에 재단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편안한 결이 위쪽으로 갈 수 있게 패턴을 배치해서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바지 길이 짧게 하고 바지통 넓혀서 앵클 부츠랑 같이 코디해서 입으시면 좋은 바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